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시지 않았나요? 이 신호가 나오면 집 사도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아직 반등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파트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우려를 하시죠. 자, 이 아파트 반등 신호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돼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왜 벌써부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집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쇼킹 부동산은요, 두 가지 기준으로 시장을 전망합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그래서 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물가 흐름을 주시합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과 물가 선제지표,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 그리고 중국 PPI를 보고요. 성장률 관련 지표와 환율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지표 기준이 시장 회복 신호입니다. 거래량, 음마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호가, 시장금리 변화, 전세가 변동, 미분양 소진 물량 등을 본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보는 기준, 당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기준들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미분양 통계 등 같은 지표를 보는데 왜 해석이 다를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나 언론은요, 이미 나온 지표로 판단을 해요. 하지만 쇼킹 부동산은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최근에 1월 아파트 거래량의 윤곽이 드러나니까 언론 보도가 쏟아져요. 야, 이거 집값 바닥 찍었나? 왜냐면은 거래량이 1300건 수준까지 지금 등록이 돼 있잖아요. 전월에 800건인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일단은 신중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를 실어요. 거래량은 여전히 평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초급매 소진된 것으로 회복 신호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기사 보면 집값 반등 기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이하도 적다고 한다는데 1,300건으로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쇼킹 부동산은요, 2월 거래량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2월 거래량 657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이게 많은지 적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 22일까지 10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이때는 576건이네. 그럼 현재 2월 아파트 거래량이 2021년 10월 22일보다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더 많아 보이는 게 체크가 되시는 거죠. 근데 2021년 10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300건이었습니다. 1월에 1,400건 내외가 예상이 되는데 2월 달에 2,000건이 넘을 거라는 게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아파트 거래량이 발표되잖아요. 자,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500건대에서 800건대로 늘어났고 1월 달에 1,400건이 됐습니다. 이때 아직까지도 언론들이 긴가민가 해요. 근데 2월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넘으면서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언론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해석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2월 아파트 거래량 발표되는 게 언제죠? 4월 초라는 거예요. 4월 초에 거래량이 회복됐다, 부동산 시장이 바뀐다, 이 뉴스 접해봤자 이미 한참 지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겨울에 부동산 시장은 이미 다 바뀐 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분양 통계입니다. 지금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미분양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PF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 시스템적인 위기, 건설사의 연쇄 부도,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우려까지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솔직히 미분양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대표적인 침체 신호 많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오죽하면은 위약금 440억 원을 물어내고 시국권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죠. 자, 근데 쇼킹 부동산은요, 수도권 아파트 방송입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요, 전체 물량 중에서 16.2%밖에 안 됩니다. 지방이 57,000호고 수도권은 11,000호예요. 그리고 수도권은요, 수요 자체가 없는 지역과 가격이 안 맞는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조합원들이나 조합 집행부에서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어느 정도 수요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이미 분양권 투자 열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의자이 완판됐고요. 철산자이도 선착순 분양 이틀 만에요. 95% 완판됐고 이번 주 안 넘길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분양에서 분양권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점차 넓은 범위에서 분양권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분양권 과열은요, 기존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양권 투자자가 증가하게 되면 미분양과 미계약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린다? 일반 청약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면 그때부터 수요자들이 마음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자의도 합류하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이 안 되네. 그때부터 뭘 찾는다? 기존 아파트를 찾으면서 수요 확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의 첫 번째는 분양권 투자자가 늘어나는 거고 이미 3번 단계까지 왔다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구리형 롯데캐슬이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았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 포함 통계를 언급해봤자 현재 시장 상황과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준금리 변화입니다. 기준금리 인하할 때 사도 늦지 않겠냐. 그런데 이 기준금리는요, 대중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만은요, 실제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시장금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서 집을 못 살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을 실제 살려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금리가 낮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 카카오 주택담보대출 다시 3%대 됐고요. 전월세 자금대출 3.76%까지 낮아졌습니다. K뱅크 같은 경우는 3.9% 주담대, 그리고 전세대출도 3.72%, 신용대출도 이제 4%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료를 이제 발표하면서 9억 이하 주택의 금리 고점을 정해버렸어요. 4.5% 이하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 은행에서 주요 금리를 빠르게 낮추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도 따라가서 금리를 낮추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금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업 자금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가계대출은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영업 실적을 쌓기 위해서 결국엔 금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살 수 없는 금리에서 살 수 있는 금리가 됐다는 거죠. 똑같은 기준금리 상황에서.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 시장금리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출금리 6%에서 4%가 됐습니다. 당연히 집값 바닥은 집을 살 수 없었던 금리 시기였던 6% 시기였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요, 바닥보다 훨씬 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기다리세요, 기준금리 2번 인하하는 시점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전세가율 변화입니다. 매매값은 하락하고 전세값이 올라 갭 차이가 줄어들면 매수 타이밍이다. 이것 안 왔는데 왜 집 사라고 하냐? 저희가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는요, 과거 1990년대, 2010년대 초반의 대세 하락기 모델이라고요. 자, 이런 대세 하락기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83제곱미터 18억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이번 겨울 시즌에 5,540세대 중에서 거래된 건 한 15건이 안 돼요. 자, 이걸 아무도 안 사니까 거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5,000세대 넘는 소유주가 막대한 시세 차익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집을 팔지 않았다는 해석도 됩니다. 예를 들어 17억짜리 아파트 팔아가지고 국채만 사도 이자가 5%, 6%, 회사채 사도 5%, 6% 받던 시대인데 그것을 패스하고 그냥 아파트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택 소유자한테 패닉을 줘서 집값을 하락시킬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싸게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뒤에 큰 공터 있죠. 그린벨트. 이 공터에 공공이 아파트를 고밀로 지어서 국평 기준 8억에서 9억 정도 공공 분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강북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해서 국평 기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분양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이것도 부족하다. 6개월마다 서울과 경기도에 공공택지를 계속 발표하면서 앞으로 공급이 넘쳐날 거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델이 1990년대, 2010년대 대세 하락기를 이끈 모델입니다. 서울을 반드시 포함한 대규모 공공분양 공급 정책이
기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장기간 하락시킨 거예요. 굳이 수요자 입장에서 마음 급하게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쏟아지고 싸게 공급하니까 당장 2009년만 해도요, 강남 보금자리 3억 후반에 분양했고요. 미사지구는 3억 1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당연히 4억 넘는 집값은 다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1년에 10%씩 천천히 수요 감소로 하락하고, 반대로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값은 상승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하락 모델은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상승 신호고,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뚫고 매매 가격도 같이 끌어올리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세 하락기의 모델이에요. 현재는요,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 모델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올 수 없는 시장 금리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역전선언으로 시장이 단기 붕괴가 됐습니다. 대세 하락기와 다르게 초반부터 급락을 해버렸어요. 1년에 10%씩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8개월 만에 30-40% 폭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세값도 30-40% 같이 빠졌죠.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매매 전세 동반 급락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은요, 하락 조건이 완화되면요, 매매 전세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세가율이 줄어들고 이런 모델이 아니에요.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내 집 마련 타이밍은요, 기준금리가 높을 때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방학 시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을 때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타이밍으로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아서 수요가 제한되고 공급이 많아지는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시기를 노리시라는 거죠. 자, 현재 분양시장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너무 좋은 기회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3회 업로드되는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